키스트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스트론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전자부품의 가장 작은 부속, 그 자리에서 키스트론이 일본 커패시터 3사 안에서 점유율 약 60%라는 숫자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죠. 그런데 이게 단발 테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율 60%라는 숫자가 키스트론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키스트론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가는 AI 서버용 고용량, MLCC 공급 부족이 PC와 스마트폰까지 번지면서 2018년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업황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그 밸류체인 한가운데에 키스트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MLCC 공급 대란이 왜 키스트론까지 흘러오는가? 둘째, 실제 실적이 받쳐주는가? 셋째, 지금 밸류에이션은 왜 저평가로 평가받는가? 바로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대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AI 데이터 센터, AI 서버 투자 확대 뉴스 많이 보셨죠? 이게 왜 MLCC 부족으로 이어질까요?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고용량 MLCC 수량이 일반 서버 대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AI 서버용 47 마이크로패럿 MLCC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업계 전반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족이 PC와 스마트폰용 고용량 MLCC까지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MLCC를 만드는 모든 단위가 가동률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키스트론이 만드는 리드와이어가 뭔지 아세요? MLCC 같은 커패시터 안의 전극과 외부 회로를 연결해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부품을 작동시키는 가장 작은 톱니바퀴 같은 자리죠. 키스트론은 삼성전기에 커패시터용 리드와이어와 정밀선재를 공급하고 일본 무라타 등 글로벌 전자부품사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커패시터 3사 안에서 리드와이어 점유율이 약 60%라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 18% 점유한다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MLCC 공급이 늘어날수록 키스트론의 와이어 수요는 거의 그대로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키스트론의 올 1분기 매출은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 늘었고,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약 14%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제품별로 보면 리드와이어 96억 원, 케이블와이어 89억 원이 균형 있게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동률이 대폭 상승했다는 거예요. 부품 라인이 풀가동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연간 매출 812억 원, 영업이익 91억 원을 전망했어요. 매출 17%, 영업이익 23% 성장입니다. 키스트론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 내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MLCC 수요가 곧 키스트론의 직접 수요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일본 커패시터 3사가 약 60%, 글로벌이 약 18%, 거기에 삼성전기까지 묶여 있죠. 이런 구조면 한쪽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분산 구조가 작동합니다. 게다가 환율도 우호적이라는 점, 더해서 케이블 와이어 사업은 AI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인프라 확대의 추가 수혜까지 기대된다는 점, 즉 두 개의 동력이 같은 시점에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도 키스트론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예상 PE를 8.9배로 제시하면서 견조한 체력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업황 호조에 펀더멘털까지 받쳐주는 종목이면 두 자릿수 멀티플은 받는데 그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시장이 아직 키스트론을 MLCC 슈퍼사이클 직접 수혜주라기보다 안정적인 부품 회사로 본다는 뜻입니다. 멀티플 확장의 여지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키스트론은 2027년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시장에 새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신사업으로
전방 산업 규모가 약 4배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출이 증대된다고 봤어요. 4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본업이 돌고 있는 엔진 옆에 두 번째 엔진이 새로 장착된다는 뜻입니다.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부품 회사가 아닌 키스트론이어야 할까요? 첫째, 일본 커패시터 3사 안에서 점유율 약 60%라는 사실 자체가 진입 장벽을 입증합니다. 둘째, 삼성전기와 무라타를 동시에 거래선으로 확보한 보기 드문 구조라는 점이에요. 셋째, 케이블와이어 사업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흐름까지 흡수합니다. 한 회사가 MLCC 사이클과 AI 인프라 양쪽 톱니바퀴를 동시에 물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원재료 가격 변동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동 가격이 크게 상승했죠.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고객사 공급 단가에 일부 연동되는 구조라 충격은 일정 부분 흡수됩니다. 다만 단기 마진 변동성은 감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케이블 와이어 신제품 연구개발 속도와 비철금속 확장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트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신사업 일정이 2027년 진입, 2028년 매출화로 구체화돼 있고 본업 자체가 이미 분기 최대 실적으로 체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공급 대란은 MLCC 슈퍼사이클의 직접 수혜 자리에 서 있다. 체력은 1분기 분기 최대 실적과 2026년 두 자릿수 성장 전망으로 증명되고 있다. 밸류는 2026년 P 28.9배라는 저평가에서 리레이팅 초입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키스트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글로벌 커패시터 3사의 증설과 가동률 추이. 둘째는 2027년 비철금속 신사업 진입 일정의 구체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멀티플 확장의 다음 트리거 역할을 할 시점이거든요. 오늘 키스트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